네, 안녕하세요. 전국 모의고사 6회 부동산 세법 담당을 맡은 이준호입니다. 자, 25번부터 세법 문제네요. 그래서 25번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독립세와 함께 납부하는 부가세. 그럼 우리가 부가세는 부동산 관련 몇 개가 기억나나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부가세입니다. 그래서 1번, 자, 취득세의 지방교육세는 어떻게 계산한다?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액의 지방교육세 20%.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취득세의 농특세는 2%를 적용해서 나온 취득세의 뭐다? 10%가 농특세입니다. 타율은 20인데 2번만 10%죠? 그리고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따라갑니다. 자, 그 다음 등록면허세는 뭐다? 지방교육세가 따라붙는다. 등록면허세 세액에 납부할 세액이죠? 감면세액하면 큰일 나요. 그 다음 양도소득세는 뭐다? 20%가 농특세가 붙는데 감면세액입니다. 납부세액은 안 붙어요. 그 다음 양도세는 뭐다? 감면세액의 20%다. 납부세액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다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답은 1번이네요. 자, 그래서 취득세, 지방교육세는 옛날에 뭐다? 등록면허세를 얘기합니다. 괄호가 틀렸네요.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포함한다가 아니라 제외한다. 그래서 중과기준세율은 옛날에 취득세가 아니라 중과기준세율은 2%를 뜻하는 거예요. 옛날에 취득세 2%. 그럼 예를 들어서 지목 변경했다. 2%짜리죠? 그래서 지목 변경을 했다. 증가한 가액이 1억이다. 여기에 몇 프로부터요? 2%. 그래서 200만 원에 몇 프로가 붙는다? 10%. 그래서 2%에 10%는 뭐가 붙는 거다? 농어촌 특별세만 붙습니다. 그래서 간주취득은 2%짜리는 뭐를 안 붙는다?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에 지방교육세 계산할 때 중과기준세율은 제외한다. 포함하면 안 돼요. 포함한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에만 붙는다고요. 2%에 10%.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거는 3번도 조심해야 돼요.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붙죠. 20% 계산할 때 도시지역부는 제외한다.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요. 제외. 그다음 1번도 제외. 괄호. 2번도 제외. 그다음 정답은 1번이네요. 자, 그 다음 26번. 성립 확정 소멸은 이번 시험에 필수입니다. 1번. 재산세와 종부세는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과세 기준일. 매년 몇 월 며칠? 6월 1일. 그리고 또 하나 6월 1일로 가는 세금은 뭐가 있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도 6월 1일입니다. 자, 그 다음 정답은 2번이네요. 원칙은 정부결정이다. 그러나 선택하면 신고로 가는 거죠. 신고로 가면 정부결정은 없는 세목은 종합부동산세. 2번밖에 없네요. 자, 그리고 3번은 뭐다? 납부기한까지 지방세 납부하지 않았다. 이거는 가산금을 묻는 지문이 아니라 가산세를 묻는 지문이에요. 그럼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일별 계산하죠? 몇 프로씩 붙는다? 0.025. 그래서 한도가 75%라고 배웠죠? 그래서 이거는 일별 붙는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지방세. 그래서 20%는 무신고 가산세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납부가 포인트다. 가산세. 그 다음 4번은 법인의 합병 소멸은 납세할 의무 소멸되는 사유가 아니죠. 소멸되는 사유는 몇 가지밖에 없다. 5개. 납부, 충당, 부과, 취소, 제척기간의 만료, 소멸시효 완성.
5개를 뺀 나머지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소멸한다 틀렸네요. 그 다음 5번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소멸시효. 그래서 소멸시효는 가액에 따라 10년 또는 5년이죠. 그러나 원칙은 5년이다. 그러나 국세는 얼마 이상? 5억 이상은 10년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지방세는 5천만 원 이상. 그래서 5번은 국세를 물어보니까 5천만 원이 아니라 5억 이상이 되겠네요. 그래서 26번의 답은 몇 번이라고요? 2번. 2번이네요. 자, 그 다음 27번으로 들어갑니다. 취득세의 취득시기다. 틀린 거다. 취득세의 취득시기는 왜 필요할까요? 60일 결정하려고. 그래서 이날 납세할 의무가 성립되는 시기죠. 1번 연부. 연부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다. 그리고 과로가 조심해야 돼요. 연부에서 50만 원 여부를 따질 때는 뭐다? 총액이 꼭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취득가액 50만 원 이하는 제외. 세 글자로 뭐라 그러나요? 면세점. 맞는 지문이고. 자, 그 다음 2번은 매립 간척하면 원시취득이도 취득일은 언제다? 공사준공 인가일이다. 그러나 인가일 전에 전자가 들어가면 뒤에 게 답이 되겠네요. 전에 뭐 했다? 사실상 사용할 때는 사실상 사용일이고, 그리고 3번은 도시개발법이잖아. 건축한 주택. 그래서 건축한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공법 용어를 그대로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취득세를 빨리 걷기 위해서 준공검사 증명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다. 그래서 3법은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건축한 주택을 환지처분 받는 경우는 공법 용어를 쓰지 않고 뭘로 출발한다? 준공, 앤드 중 빠른 날. 자, 그 다음 4번은 포인트가 뭐다?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이거는 조합이 취득세를 내야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법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법 용어를 그대로 갖다 씁니다. 토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는 공법 용어가 뭐다?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반드시 다음 날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27번의 답은 몇 번이다? 4번. 다음 날이 빠졌네요. 그래서 3번과 4번 헷갈리면 안 돼요. 3번은 뭐다? 건축한 주택. 그 다음 4번은 뭐다?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자, 그 다음 지목 변경도 법조문이 뭐다? 중 빠른 날. 지문이 길죠? 지문이 깁니다. 다만 지목 변경일 이전에, 그럼 전자가 들어가면 뒤에 게 답이다. 사용했다. 사실상 사용해. 자, 그 다음 28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번엔 취득세 세율. 아주 중요한 거죠. 중과 세율을 적용하는 주택을 물어보는 겁니다. 주택이다. 그럼 1세대 2주택이다. 어디 걸 구입했나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유상. 그러면은 몇 배를 더한다? 2배. 8%를 더한다. 그럼 8%를 표준세율에 더하죠? 그러나 시험은 8%라고 안 나와요. 법조문대로 표준세율에 중과 기준세율에 몇 배를 합한? 2배를 합한 이게 8%예요. 그럼 중과 기준세율은 2%니까 2%의 2배. 그래서 2배를 백분비로 표시하죠.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의 2개를 취득하면 2배를 더한다. 2배는 뭐의 2배다? 중과 기준세율의 2배인데 과로 조심해야 돼요. 일시적 2주택은 제외. 그래서 일시적 2주택은 투기로 안 봐. 3년 이내 앞에 거를 팔거나 1년 이내 앞에 거를 팔드는 중과 안 하고 1에서 3%를 적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3번. 이번에는 1세대 3주택이다. 그래서 주택 중과세 문제 풀 때는 필수가 뭐다? 조정 대상 지역이다 아니다를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그럼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앤드 유상,
그럼 몇 배로 간다? 4배. 4배는 뭐의 4배다? 항상 중과 기준세율의 4배를 합한 일명 12%죠? 자, 3번. 1세대 3주택인데 뭐다? 조정대상 지역 외. 외는 8%로 하는 거죠? 이럴 때는 4배가 아니라 2배를 합한, 시험은 배로 나오지 않고 분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외니까 2배. 그럼 2배는 뭐다? 100분의 2배. 그래서 정답은 3번이네요. 자, 그 다음 4번은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취득 당시 시가 표절액이 3억 이상. 이번에는 유상이 아니라 무상이다. 상속자외. 무상은 뭐를 얘기하나요? 증여. 이에도 뭐다? 12%를 더한다. 12%는 몇 배다? 4배를 합한. 그래서 이거는 증여로서 조정대상 지역 and 3억 이상, and 3억 이상. 무상을 얘기하죠. 증여 4배를 합한다. 단 1세대 1주택자가 증여를 냈을 때는 4배로 안 가고 어떻게 간다? 3.5로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주택자가 증여를 받았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1세대 1주택은 제외한다. 그 다음 법인은 지역 안 따진다. 주택수 안 따진다. 무조건 투기 방지를 위해서 4배를 합한다. 법인. 그래서 유상 4배 맞네요. 그럼 28번에 3번. 그래서 28번 이 지문은 이번 시험에 필수입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겠다. 등등등. 자, 그 다음 29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29번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납세무자가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를 아니하고 매각했다. 이거는 뭐다? 중과산세를 물어보네. 중과산세는 80%가 붙죠? 그럼 중과산세는 왜 만들어졌어요? 등기 대상을 등기를 안 하고 팔았다. 미등기 전매를 하면 취득세가 80%가 붙습니다. 그래서 중과산세니까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하고,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틀린 것. 1번 신고를 아니하고 팔았죠? 한 후 매각하면은 80%를 적용 안 합니다. 그 다음 2번은 간주취득, 지목 변경 2%짜리죠? 그래서 취득세는 과세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주취득 등은 취득세가 2% 소유권이 아니므로 취득세 파트에서는 등기를 안 하는 것이므로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3번은 뭐다? 등기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역시 적용 않고, 그러나 등기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더라도 4번 회원권은 80%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과점주주 간주취득이죠. 그래서 2번, 5번은 간주취득이에요. 2%를 적용하는 것은 80%를 적용을 안 한다. 이유는 취득세에서는 등기를 안 하니까 단 회원권은 적용한다. 그래서 29번의 답은 몇 번이다? 4번이네요. 자, 그 다음 30번에는 이제 등록면허세는 항상 전체 문제가 한 문제 출제되죠? 전체 내용을 파악해야 됩니다. 옳은 것. 자, 외국인 소유 취득세는 2%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물어본다? 등기 등록은 취득세를 납부하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그래서 제외하는 게 아니라 포함한다. 외국인 소유, 면세점, 제척기간이 만료, 이런 거를 등기 등록할 때는 등록면허세에 포함한다. 자, 그 다음 2번은 저당권 무슨 등기를 물어본다? 설정등기. 그럼 설정등기는 권리 중에 누구 이름으로 올라간다? 그 등기의 권자. 그래서 설정등기와 말소등기 헷갈리면 안 되죠? 근자등 권자죠. 단 이 지문이 말소등기라고 나오면 설정자, 설정등기로 나오면 저당 권자입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 그 다음 3번은 과세 표준을 물어보죠. 감가상각 따위로 달라졌다. 그럼 등록면허세는 달라지면 5글자로 뭐다? 변경된 가액. 그럼 변경된 가액은 장부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은 뭐다? 등록일현재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로 증명되는 가액을 5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변경된 가액. 변경, 전가액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걸 변경된 가액이다. 자, 상속. 상속은 세율이 취득세 큰 녀석의 1을 빼야죠. 2.8에서 1을 빼니까 8. 그래서 15은 증여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속은 8이다. 자, 그 다음 3번. 등록면허세는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안 하더라도 등록면허세는 전까지만 납부하라. 왜? 전까지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그럼 전까지 납부하면 불이익을 안 준다.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고로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된다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밖에 없다? 3번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 31번으로 들어가죠. 자, 이번에는 재산세 과대상 토지. 언제나 출제되는 거죠? 토지는 몇 가지로 구분하나요? 3가지. 분리, 별도, 종합. 그럼 1번은 지목을 먼저 봐야죠. 농지. 자, 농지인데 투기 목적이 아니죠? 사회, 복지 사업자가 복지 목적은 세금이 싸다. 종합합산이 아니라 분리과세. 자, 그 다음 고급 학장 토지 사치는 4%짜리 고율 분리과세. 줄여서 분리과세. 자, 그 다음 3번 차고용 토지. 그래서 차고용 토지 기계 관련 자동차 관련은 사업하는 땅이네요. 별도 합산.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그래서 이 차고용 토지는 너무 크면 안 돼요. 그래서 기준 면적 이내는 1.5배까지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차고용과 자동차 운전학원용 땅 별도 합산이에요. 그러나 터미널은 분리로 갑니다.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 4번은 뭐다? 허가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등을 받지 않았다. 3글자로 뭐라 그래요? 무허가 땅. 무허가 땅은 투기 목적 무조건 어디로 간다? 종합합산. 그리고 5번 아주 중요하죠. 공장용 토지다. 그래서 우리가 공장용 토지는 시, 앤드 주상록에 있어야죠. 주상록에 있으면 기준 면적까지는 무슨 합산이다? 별도 합산. 나머지는 기준 면적까지는 전부 분리과세입니다. 초과는 공통 종합합산이고 공장 땅이 어디에 있다? 시, 주상록에 있을 때는 공장이 없어요. 이런 지역에 허가가 안 난다고요. 일반 건물 밑에서 사업하는 걸로 본다. 기준 면적까지는 별도 합산. 만약에 이게 군이라면 분리로 갑니다. 자, 시, 앤드 상업지역, 앤드 기준 면적 이내 별도 합산이죠. 분리과세가 아니라. 그래서 만약에 5번 지문이 군 지역 하면 다 공장 땅이에요. 그럴 때는 분리과세. 시니까 별도 합산. 자, 32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재산세 납세자도 이번에 개정법이 있죠. 자, 1번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올해부터 누가 납세의무자다? 위탁자, 수탁자 개정법이에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로 본다. 자, 그 다음 2번은 주택이네. 건물의 부속 토지와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토지와 건물을 합산해서 산출세액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소유자가 다르니까 안분해야죠. 그래서 산출세액을 안분할 때 기준은 뭘로 나눈다?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절대 이 지문은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그러면 안 돼요. 면적 비율은 어디에서 쓰는 거예요? 부속 토지를 안분할 때는 면적 비율, 산출세액을 안분할 때는 시가표준액 비율. 그래서 정답은 2번이네요.
자, 그 다음 3번은 뭐다? 포인트가 뭐다? 소유권 변동. 잔금이 끝났네. 신고를 아니하면 뒤에 지문은 뭘로 끝난다? 공부상 소유자죠. 사용자 틀렸네. 사용자는 어떨 때만 납세무자가 되나요?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만 사용자. 공부상 소유자네요. 그리고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4번입니다. 지자체, 국가, 지자체 조합, 선수금, 잔금 전에 미리 받은 돈이죠. 그러나 포인트는 무상이다, 유상이다. 무상. 그럼 소유권은 지자체 거지만 미래의 이득을 매수계약자가 받음으로 법상 납세무자는 뭐다? 매수계약자다. 그래서 매수계약자를 뭐라고도 얘기합니까? 무상으로 받은 자는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틀렸네요. 무상이니까 있다. 자, 그 다음 공유재산은 무조건 뭐다? 집은 권자를 납세무자로 본다. 연대 틀렸죠? 그리고 집은 표시가 없을 때는 어떻게 배웠어요? 균등한 걸로 본다. 고로 공유권자가 납세무자를 집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자, 33번. 자, 재산세 전체 문제네요. 자, 재산세 납세무자죠? 납부세 요건이 얼마 초과다? 250초과입니다. 요건을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일부, and, 2개월 읽는 순간 1번 250만원 초과, 500만원 초과, 1억 초과하면 틀려요. 요건이므로 250 초과입니다. 자, 그 다음 고지사한자나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만이 없다면 징수한다로 바뀝니다. 자, 그 다음 3번 물납은 요건이 물천지 1,000 초과, 2,000 초과하면 안 돼요. 요건 1,000 초과. 부동산을 물어볼 때는 국내 부동산 하면 안 돼요. 항상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그리고 토지는 9월입니다. 건축물은 7월이에요. 9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그리고 5번은 개정법 1세대 1주택 9억 이하로 다시 바뀌었어요. 9억 이하는 세율을 인하시켰다. 0.05. 0.05를 인하시켰으므로 1,000분의 0.5에서 1,000분의 3.5 4단계로 갑니다. 일반적인 거는 어떻게 갑니까? 0.1에서 0.4 4단계로 되어 있죠? 그러나 1세대 1주택 9억 이하는 뭐다? 0.05를 인하시켜서 0.05에서 0.35로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시가 표준액이 9억 이하만 9억이 넘어가거나 다주택자는 0.1에서 0.4 4단계로 되어 있다. 그래서 5번은 개정법 필수네요. 이번에. 그래서 33번의 답은 1번이네요. 자, 그 다음 34번으로 들어가자고요. 자, 34번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종합부동산세. 그래도 종부세는 항상 전체 내용에서 한 문제가 출제되네요. 1번 공시가격이 100억인 상가 건축물. 그래서 우리가 기초가 뭐다? 종부세는 분리과세 제외한다. 별장 제외한다. 건축물 제외한다. 세 가지는 종부세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1번은 건축물이니까 제외. 과태대상이다가 틀렸죠? 아니다. 그러나 포 지면 맞는 거예요. 별도 합산으로 가니까. 건축물. 자, 그 다음 납세무자. 법인은 제외. 조정대상 지역에 2주택을 소유했다. 그러면 누진세율 이것도 반드시 알아야죠?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의 다주택자는 1.2에서 6%, 6단계입니다. 단, 법인을 물어볼 때는 제외. 법인은 그냥 6%입니다. 개인만 이 지문을 쓴다고요, 누진세율. 그러나 법인은 끝에 6% 비례세율로 가요. 그래도 옳은 거는 몇 번밖에 없다. 2번. 반드시 알아야 돼.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만약에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라면 이게 절반이죠? 0. 몇 프로다? 6에서 최대 3%까지 올라갑니다. 0.6에서 3%.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이나 지역과 관계없이 3주택은 1.2에서 최대 6%. 단 법인이라고 물어보면 3% 또는 6% 비례세율로 간다. 자, 그 다음 별도 합산이네. 그럼 별도 합산이네 만 70세면 공제율이 몇 프로다? 40. 그리고 15년 이상이면 공제율이 몇 프로다? 50. 그래서 중복 가능하다. 그럼 중복은 몇 프로를 한도로 한다? 80%. 근데 중요한 거는 토지는 절대로 세액공제해 줄 수 없어요. 누구만 해준다? 1세대 1주택만 해줍니다. 그래서 토지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자만 연령별 공제, 장기보유 기간별 공제를 한다는 것. 그 다음 4번 종부세는 선택하면 신고로 갈 수 있죠. 그러나 납기는 같다. 1월 1일부터가 아니라 12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말일부터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1일부터 12월 16일. 그 다음 3번은 뭐다? 종합합산을 물어보래. 종합합산은 얼마 초과다? 80억 초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럼 답은 2번. 그럼 주택은 얼마 초과할까요? 6억 초과. 그러나 이번에 법이 또 바뀌어서 주택은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초과로 바뀌었어요. 이런 바뀐 내용은 다음 달부터 동영을 통해서 바뀐 내용을 다시 한번 연습을 하고 시험장에 가게 되겠습니다. 자, 34번의 답은 2번. 자, 35번. 양도세로 들어가네요.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것, 즉 과세 대상이 아닌 것. 1번 경매. 경매를 어떻게 한다? 비속에게 이전시켰다. 가족 간의 경공매는 대가를 주고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도로 본다. 자, 그 다음 환지처분, 보류지 충당은 양도로 안 보죠?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답이 2번이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부담보증이요. 채무는 양도로 보고 나머지는 증여로 본다. 그럼 채무를 물어보니까 양도로 본다. 과세 대상이 아니다. 자, 그 다음 4번은 채무 양도담보죠? 양도담보는 담보다. 그러나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되면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대물변제. 양도로 본다. 그 다음 위자료도 양도로 본다. 재산 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네요. 자, 그 다음 36번으로 들어갑니다. 장특공제 무조건 이번에 출제되는 거예요. 자, 1세대 1주택자는 고가주택이죠? 그럼 올해부터는 장특공제율을 어떻게 배웠어요? 보유기간 플러스 거주기간. 그래서 1년에 4%씩이다. 그래서 비거주자가 팔았죠. 그럼 최저 몇 프로? 20에서 최대 80까지 갑니다. 자, 10년 이상 보유했다. 40%. 10년 이상 거주했다. 40%. 80%. 그러나 3년 보유하고 2년 거주하면 20%예요. 3, 42. 2년 거주니까 8%. 그래서 최저 20에서 최대 80이다. 자, 그 다음 장특공제는 어떻게 합니까? 소득별이 아니라 자산별로 각각 공제한다. 그리고 미등기는 적용하지 않고, 그래서 비사업용 땅도 법정 요건이 충족되면 장특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놓고 세율에서 10% 세율을 올려버리죠. 자, 그 다음 4번 네 글자로 뭐다 이거? 네 글자로 보유기간이잖아요.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이다. 그럼 상속받으면 장특공제 취득일은 언제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기산한다. 괄호
가업상속이 뭐다?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취득합니다. 가업상속 제외니까 상속 개시일로부터 기산한다. 그러나 가업상속은 보조기간을 늘려주죠. 피상속인의 취득일입니다. 그래서 장특공제에서 상속이 나오면 원칙 상속 개시일, 가업을 이어받으면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인가요? 5번이네요. 자, 그 다음 37번. 토지거래 관한 어쩌고 토지거래 허가구이다. 그래서 2월 20일 날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5월 30일 날 허가가 됐네. 그럼 2월 28일이 뭐다? 2월 28일이 양도일, 대금 청산일이네. 그 다음 허가일은 언제다? 허가일은 5월 30일. 이렇게. 그럼 이 뜻은 뭐다? 허가받기 전에 잔금을 주고받았죠. 이건 무효. 허가일로부터 따진다. 뭐 물어볼 때? 예정신고. 이해부터. 전자가 들어가면 무효니까 허가일에 속하는 달에 뭐다? 말일부터 2개월. 요렇게. 그럼 5월 30일이니까 언제까지? 7월 31일까지 해야 되겠네요. 그러나 확정신고를 물어볼 때 확정신고는 다음 해로 바뀌죠? 다음 해로 바뀐다. 5월 1일부터 5월 말일. 항상 양도세는 예정신고를 물어보는지 확정신고를 물어보는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지문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확정신고. 21년 다음 해 5월 말일. 그래서 37번의 답은 5번이다. 만약에 이 지문이 예정신고를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7월 31일. 답이 3번으로 바뀝니다. 예정신고는. 확정신고는 다음 해.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거는 양도 시기는 언제예요? 양도 시기는 무조건 뭐다? 2월 28일입니다. 2월 28일이에요. 양도 시기는 돈 받은 날, 대금 청산일. 허가일은 신고 기한 따질 때만 쓰는 용어예요. 양도 시기를 물어보면 무조건 돈 받은 날, 대금 청산일 2월 28일로 바뀝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가 나왔다. 양도 시기를 물어볼 때는 대금 청산일 2월 18일. 신고기한을 따질 때는 뭐다? 허가일 말일부터 2개월. 자, 38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38번은 국내게 아니라 뭐를 물어본다? 국외 거를 물어보네. 국외 거. 딱 기초가 뭐다? 3개. 미등기를 적용하지 않는다. 70%. 두 번째는 뭐다? 장특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외 거를 팔을 때는 몇 년이 붙어야 돼? 5년. 이게 세 가지가 필수네. 1번. 미등기는 70%다. 읽는 순간 틀렸죠? 미등기는 국내 거를 얘기합니다. 국외 거는 미등기가 없어. 실질로 따진다. 그래서 답은 1번. 70%가 아니라 기본세율 6에서 45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2번은 거주자가 국외 거를 팔았을 때는 몇 년이 붙어야 돼? 5년. 그래서 납세무자고. 그 다음 3번은 뭐를 물어봐? 외화를 환산하잖아요. 필요경비. 절대 양도일하면 안 돼요. 필요경비는 나가는 거니까 지출일 현재. 만약에 양도가액을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야 돼? 수령일 현재 받는 거니까. 필요경비는 나가는 거니까 지출일 현재. 양도가액은 돈을 받는 거니까 수령일 현재. 양도일 현재 그러면 큰일 나죠? 지출일 현재. 그리고 장특공제는 3년 보유하더라도 적용한다, 안 한다? 아니한다. 왜? 물가상승분은 국내 것만 해줘요. 국외 거는 관련이 없다. 자, 그 다음 5번. 국외 토지에 대해서 외국에서 양도세를 과세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신고 납부하면 이중과세죠?
그래서 외국에서 납부한 양도세는 뭐다? 공제할 수 있다. 유리한 쪽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38번의 답은 1번이네요. 자, 39번. 자, 비과세 1세대 1주택이죠. 1번. 부부는 항상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이혼하지 않는 이상은 뭐다? 동일한 세대로 본다. 자, 그 다음 해외 이주, 이민 갈 때는 혼자 가면 안 돼. 세대조는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 2년, 3년 안 줘요. 2년 이내. 그래서 2년 보유 요건이 충족 않더라도 비과세. 자, 그 다음 혼인하면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5년. 먼저 하나라보아 비과세를 해줍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므로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되죠. 그래도 4년이니까 비과세. 자, 4번은 임대주택은 거주기간이 5년이에요. 그럼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비과세 5년. 근데 5년은 언제부터 따질까요? 임차일. 월세 내는 거니까 절대 취득이 이러면 안 돼요. 임차일 앤드 5년. 자, 그 다음 5번은 다가구를 어떻게 팔았어요?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면 각각 하나 하면 안 되죠?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즉 단독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틀린 거는 뭐다? 각각 하나 틀렸잖아요.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는 경우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각각 하나 틀렸네.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마지막 문제네요. 양도소득세 전체 문제예요. 틀린 것 1번. 근무상 형편 앤드 뭐다? 수도권 밖. 수도권 밖에 가서 취득해서 2개가 됐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배웠나요? 3년 이내에 팔아야 돼. 종전거를. 그냥 3년이 아니라고 그랬죠?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일반 주택을 팔 때는 하나라보아 비과세된다.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을 나왔잖아요. 그냥 3년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등기가 불가능한 거는 등기된 걸로 보아 미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고. 자, 그 다음 3번은 누진세율 대상을 몇 번 이상 팔아나요? 2번 이상. 비례세율이 아니라 누진세율. 그러면 합산해서 예정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율이 높아져서 양도세가 많이 나오죠? 합산하여 신고를 아니하면 반드시 뭐를 다시 해야 된다?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자, 그 다음 4번. 포인트가 뭐다? 양도소득세를 양도자가 부담하기로 했다. 그럼 뭐 따질 때? 날짜 따질 때는 제외합니다. 양수자가 부담한 날짜 제외. 그러나 뭐 따질 때? 양도 가액 따질 때는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물어보는지 잘 봐야 돼요. 왜 시기 따질 때는 제외하나요? 빨리 거두려고. 왜 가액 따질 때는 포함하나요? 많이 거두려고. 그래서 이 지문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양도, 시기, 날짜, 대금청산일. 포함한다가 아니라 제외한다. 4번이네요. 자, 그 다음 5번. 자, 5번은 뭐다? 양도세 과세대상인 국내 소재에 등기된 토지 건물을 같은 연도에 양도 시기를 달리해서 팔을 때 기본공제는 뭐다? 연 250이다. 각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포인트가 뭐다? 같은 연도입니다. 같은 연도야. 같은 앞에서 하나 팔고 뒤에서 하나 팔았다. 토지 건물이잖아요. 같은 연도에 양도 시기를 달래서 같은 연도예요. 그러면 여기서 250. 근데 뒤에는 안 해줍니다. 100년을 보유하더라도 연 250. 뒤에 거 안 해줘요. 그냥 뭐다? 연 250. 각각 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연 250. 각각이 안 들어갔다. 그러나 이거는 같은 연도죠? 연도를 달리하여. 같은 연도가 아니라
연도를 달리해서 팔면은 뭐다? 각각이 들어가겠죠? 포인트는 같은 연도는 연 250 순서대로 뒤에 건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험에 반드시 알아야 될 필수 문제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거를 할 수 있어야 이제 동형 문제풀이가 됩니다. 좌우지간 이제 문제풀이도 거의 다 이제 하반기에 들어왔죠. 이제 9월 달부터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동형 문제풀이가 들어갑니다. 좌우지간 끝나는 그 순간까지 차분히 학원 방침에 따라 스케줄에 따라 또는 인강 스케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면서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합격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면서 6회 세법 동형 모의고사 해설 마칩니다. 여러분 화이팅!